안녕하십니까, 김범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선업 임금 직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조선업 임금 직불제가 뭐냐? 발주자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한테 직접 임금에 관해서만큼은 직접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가 있냐? 있습니다. 어디에? 건설업에 있습니다. 건설업과 조선업은 상당히 닮은 측면이 많습니다. 왜? 일단 임금 체불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둘 다 하도급을 거치는 아주 복잡한 현장입니다. 건설업종은 대충 법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틀이 잡혀 있어요.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법제 하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 임금 직불제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가 지금 거제 핫 이슈입니다. 하나오션 쪽에도 탑재 부분에 지금 임금 체불이 벌어지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뭐 도장, 성각 할 것 없이 지금 임금 체불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 임금 체불 문제는 2022년도 기억하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때문에 그 다음에 2월 달에 정부, 원청업체, 원청 5개 업체, 협력업체 다 모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원청업체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협력업체에서 약간의 임금 인상을 통해가지고 원청과 협력업체가 다 같이 잘 사는 상생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때 정부 방침이 뭐였느냐? 우리가 나서면 규제가 되니 니네들끼리 잘 한번 해결해봐라, 이거였어요. 상생협의체라는 게 본질은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되진 않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가장 중요한 하도급 문제 해결도 잘 안 됐죠. 하도급 줄도산 지금 계속 생기고 있죠. 그 다음에 노동자들한테 생명줄과 같은 임금 체불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딱히 나오진 않아요. 에스코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아주 미봉책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임금 체불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하도급 문제가 제일 심각한 업종이 건설업과 조선업입니다. 건설업에서 임금 체불 문제 심각했죠. 또 이게 하도급 문제 심각했어요. 이걸 건설업은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물론 지금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근데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시행을 하고 임금 직불제를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해왔어요. 2019년도에 건설업 임금 직불제를 시행하면서 물론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부작용도 심하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무슨 종합건설, 전문건설, 노조까지 자기들끼리도 이견이 나가지고 엉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정부가 이걸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왜? 방향이 그게 맞아요. 추세가 그게 맞아요. 그래서 2019년 6월에 건설업계 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바탕을 두고 건설업 임금 직불제를 시행합니다. 건설업은 조선업보다 원청 숫자도 훨씬 많아요. 하도급도 정말 복잡합니다. 그리고 업 자체가 막 뜯다방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녀요. 프로젝트가. 관리도 더 힘들어요. 근데 이런 업종에서조차 하도급 대금 직불제, 임금 직불제를 2019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시행한 지 1년 뒤에는 더 확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정도만 하다가 1년 정도 시행하고 난 뒤에 더 범위를 넓혔어요. 왜? 정부가 자신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 민간에서 건설업 임금 직불제와 관련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더 지금 임금 체불 현장도 더 늘어났다는 사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입니다. 왜? 이게 방향이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제가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 건설업하고 조선업은 둘 다 하도급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임금 체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왜 조선업에서는 임금 직불제를 하자고 안 할까? 조선업은 건설업보다 원청 숫자도 훨씬 적어요. 하도급은 어떻게 보면 건설업보다도 훨씬 단순해요. 근데 왜 여기 임금 직불 제도를 시행 안 했을까?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많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도 보고 언론도 해보고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우리보다도 훨씬 조선업이 발달했었던 서구 선진국의 사례도 보고, 이게 지금 조선업의 임금 직불제를 시행할 수 있는 타이밍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서구는 이미 유럽은 조선업이 사양산업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제조업만큼 조선업의 임금이 높지 않아요. 조선업 자체가 사양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또 아시다시피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조선업 노동자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거기는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아요. 지금 우리만 조선업이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미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나 욕구 수준이 올라선 겁니다. 뭔가 해결해야 될 방식을 찾고 있는 중에 복잡한 하도급 문제, 또 임금 체불 문제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뭔가 이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냥 방법이 없어. 그냥 니네들끼리 정부가 관여 안 할 테니까 니네들끼리 해결해. 이건 정말 정부가 무책임한 겁니다. 법이나 제도로서 정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선산업기본법 만들어가지고 진행해 보려고 하죠. 거기에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답일 거예요. 당장은 임금 직불제, 건설산업기본법 하에서 건설업계에서 하고 있는 직불제를 조선업에서도 한번 시도해보자.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무를 수도 있지만 이게 피드백을 거치면서 조금 더
더 보완되고 하면 훌륭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자원공처럼 카드를 던져봅니다. 왜 그렇게 피드백을 하다 보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적정 임금이 보장되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보장되는 우리 거제 조선업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제 바람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더 많은 질타와 지적을 해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조선업 임금 직불제를 고민하셔가지고 여기에 많은 의견을 보태서 좀 더 나은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업에도 임금 직불제를 한번 해봅시다. 조선업 임금 직불제, 이것이 적정임금 보장과 체불임금을 방지할 수 있는 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